김성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보고타에서 쿠키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타에서 프레디 머큐리 역을 맡은 예스! 예스!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장 근호입니다. 참고로 어제 뭘 많이 먹어서 상태가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고타에서 쿠키 아빠 역을 한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타팀 본격적인 그 부산의 첫날 밤을 좀 뜨겁게 보내신 것 같네요. 권혜호 배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뜨거웠습니다. 네. 팀워크가 좀 남다른 이 팀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밤에도 어딘가 해운대에서 이 팀을 또 마주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마주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감독님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성재 감독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소수의견이라는 작품 이후로 감독님의 신작 기다려왔던 관객들도 있겠는데요. 일단 이 보고타라는 영화 이제 보셔서 오늘 아시겠지만 그 프로덕션 자체가 쉽지만은 않을 영화입니다. 일단 해외에서 상당 부분이 촬영이 됐고요. 근데 이제 해외 로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국적인 풍광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보고타의 경우는 그 생활의 면면들이 담겨있다는 인상이 저로서는 좀 반가웠습니다. 현지 엑스트라나 주민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연하신 부분 눈에 띄고요. 그래서 이제 김성재 감독님 하면 90년대 말부터 한국 영화 프로듀서로도 일해오신 분이어서 어떤 그런 구력이 이 해외 로켓 촬영에서도 좀 발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2020년에 촬영을 했으니까 또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있고 해서 여러모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 극복해 가시면서 이 작품 지금의 완성도로 만드셨을 텐데 어떤 경험이었는지 감독님 지금 돌아보시기에 고충이나 소외나 또 해외 로켓에서 이 부분만큼은 좀 꼭 지켜가고 싶었다 이런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얘기는 사실 하고 싶지 않고요. 그 지나간 얘기 어려운 거죠. 징징대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냥 일하면서 저는 해외 로케이션 영화를 처음 찍어보고 어쨌든 이 영화의 대본을 구성하면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구구절절하게 왜 떠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한국 장면들이 포함되는 형태로 영화를 찍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해외에서 찍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100% 거기서 찍고 그리고 저희가 세트를 짓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불가피한 세트가 한 2군데 정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는 공간들을 사용하고 실제 거리를 찍고 그러고 싶었고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보통 해외를 찍을 때 그 도시의 그 나라의 랜드마크 같은 걸 찍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오면 한강을 찍든 남산 타워를 찍든 마찬가지로 런던을 찍는다면 로마를 찍는다면 찍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고타에도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되게 드라마틱한 거기는 이제 안데스 산맥 저 위에 있는 한 3,000 정도 되는 이 고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되게 생경하고 낯선 땅에 툭 떨어져서 어쨌든 살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찍으려고 공간을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애쓴 만큼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독님이 애쓴 만큼 오늘 보이셨죠,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배우분들께는요, 제가 질문 일단 먼저 시작하기보다 객석에서도 얼마나 질문 주신 분들 계신지 수요도 볼 겸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드릴게요. 오늘도 너무 많네요. 어느 분부터 맨 먼저 들어주셨을까요? 이렇게 일어나서 손 들어주셔서 일단 맨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Hi, where are you from? I'm from Ecuador. Ecuador. So, south of
Colombia. Hola. Hola. So my question for all of the actors is, you had a lot of Spanish lines, and it was really impressive for me to hear. So I wanted to know what was the most challenging part about talking in Spanish. Wow, thank you. 네, 스페인어 대사 구사하시면서 가장 좀 도전적이었던 부분 질문 주셨어요. 네. Muchas gracias. 스페인어 대사가 꽤 많았는데 편집된 부분도 좀 있는데 현지에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산 승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영화를 도와준 어드바이저이자 트랜슬레이터이자 저희 연출부도 해주고 제작부도 해주고 정말 저 현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친구가 저 스페인어를 많이 가르쳐줬는데 저희 배우들을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저는 그 친구한테 쿠키의 모습을 봤었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살아왔던 환경, 그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서 고마웠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스페인어는 처음에는 달달달달 외워서 해야겠다 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 말의 리듬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공부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점심시간 가까워질 때면 스태프들한테 제가 애교 부리면서 했던 말인데 배고프다고 주 땡고 무초 안브레 이러면서 맨날 배고프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을 정도로 아름다운 언어였던 것 같아요. 네, 또 바로 이번엔 가운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이번에 이희준 배우님이 한 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기 남자분, 네, 저 안경 쓰게 네.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중기 배우님께 관련된 좀 질문이라도 죄송한데 네. 최근에 본 게 화랑, 로규안 이렇게 네. 봤고 오늘 보고타를 봤는데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 뭐 북한이면 북한 또는 남한이면 남한 이렇게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바람도 이제 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어떤가요? 대회 이렇게 가보고 하면은 한국이 좀 살기 경쟁 때문에 좀 각박해서 살기 힘든 그런 땅인가요? 그게 좀 궁금해요. 질문이 그쪽으로 연결되네요. 네, 어떤 한국 국민으로서의 입장을 물어보시는 거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저는 제 조국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그런 건 생각한 적은 없고, 그 이야기가 주는, 그리고 캐릭터가 주는 공감에 저는 다 끌렸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작품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작을 낸다라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 사실 로기안이라는 작품은 보고타보다 훨씬 더 10년 전에 제가 원래 하기로 마음 먹었었던 작품이었었고, 근데 돌고 돌아서 10년 뒤에 다시 만난 것 뿐인 거고, 그 말인즉슨 제가 그냥 그런 이야기에 끌리는 거고, 요즘의 생각이 막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감되는 부분에 끌려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로기안이라는 영화는 북한 레퓨지에 대한 얘기인 거고, 보고타는 90년대 후반에 한국을 떠난 이주민에 대한 얘기인 거고, 또 화란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이 사회 마이너에 속해 있는 계층에 대한 얘기였던 건데, 한국, 우리나라 그런 얘기를, 사회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캐릭터에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이야기에 공감이 가고, 거창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끌렸던 거에 제가 한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연달아서 좀 김종수 배우님께 제가 좀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중에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버지는 무능하고 어머니는 무력하고 그런데 박병장은 나를 믿어주었다라는 어떤 쿠키의 내레이션이 있어요. 네. 사실 아버지가 보고타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우리 미국 넘어갈 거다.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있는 아버지였는데 어느새 이제 무너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 어느새 무너졌죠. 근데 이 아버지가 살아온 이력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파병 군인이었고 또 한국에서 어떤 실패를 겪었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말 한국 사회의 실패를 좀 내면에 담고 있는 그런 아버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종수 배우님이 이 캐릭터 연기하실 때 좀 우리 시대, 그 시대, 우리 사회 어떤 아버지상을 좀 생각하고 캐릭터에 임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그 본인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MF를 피하자. 그래서 아마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해서 뭐 연출도 우리 박병장 때문에 이렇게 떠났고 거기서 이제 적응에 실패한 거죠 사실은. 네. 그 오히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보호해줘야 될 것만 같은 쿠키가 선택을 받고 성장하고 일을 해가고 돈을 벌고 있고 자기는 점점 그 터부시 되고 있고 적응이 안 되니까 아마 그 분노를 뭐 술로 또 약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너져 갔던 건데 근데 그 일면에는 이제 아들에 대한 미안한 죄책감은 사실은 그 역할에서는 티는 전혀 뭐 나진 않지만은 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가 더 다른 곳에 많이 분출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노력은 무지했지만 뭐 그런 아쉬움이 컸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 세대 아버지들에게 오히려 분노로 표현되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풍경, 가족의 풍경 같은 것들이 관객분들도 보편적으로 이 캐릭터의 레이어를 감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손 들어 주신다면요. 아까 이쪽 편에서도 손 많이 들어 주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었나요? 네, 맨 뒤편에 맨 뒤에. 네, 번쩍 드신 분. 네, 번쩍 드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개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권혜요 배우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절벽신에서 혼잣 말하듯이 그 와이프랑 딸을 먼저 보내고 3년간 뭐가 망설여졌는지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연기하시면서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셨는지, 그리고 박장수는 어떤 이유로 쿠키를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렵네요. 먼저 이 인물이 됐던 뭐 최근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저는 제가 맡은 역할을 무슨 소위 말해서 무슨 악역이니 이런 식으로 구분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생존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 이 땅을 못 떠나 그 콜롬비아 보고타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곳이 자기 삶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뿐이 단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존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지키는 사람. 저는 이 영화가 어저께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성장 영화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뭔가 발전적인 방향일 텐데 변화라는 것은 역시 쿠키 역시 한 인간으로서 성장이라기보다는 변해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마찬가지로 한 인물이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 박병장 역시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변화에 정정당당하게 맞닥뜨리지 못했다는 남자,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영화 초반에 아버지가 탄 차가 정말 황당하리만치 금방 그 유리창이 깨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는 죽고 유사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박병장의 그 차가 방탄차였다는 사실이 마치 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그리고 또 쿠키가 결과적으로 두 명의 아버지를 모두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 굉장히 상징적인 구도가 좀 완성되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화 시작할 때 이준 배우님이 본인을 이제 프레디 머큐리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영화 보면서 이제 첫 등장부터 이준 배우님 그 첫인상이 좀 남다르세요. 슈퍼마리오로 우리 생각했는데 맞아요. 자꾸 자기가 프레디 머큐리라고 느끼니까 참 기가 막히죠 진짜. 네, 참. 처음에는 저희가 슈퍼마리오를 불렀었어요. 굉장히. 근데 영화에도 아까 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축구하는 몽타주 장면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콜롬비아 까리타에나라는 항구 도시에서 촬영을 했는데 형이 흰색 그 난닝구라고 하죠.
그 입고 청바지에 패스를 붙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왔던 프레디 머큐리 스텝들이 빵 터졌었어요.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를 불렀었죠. 이 선글라스와 이제 그 두툼한 코스업의 조합 굉장히 강렬했고, 또 송중기 배우님 말씀하신 그 런닝 셔츠 같은 것들도 이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요. 일단 언급을 주셨으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자면, 그런 외향적인 인물의 어떤 표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물은 묘하게 좀 불안감 같으면서도 또 현재 굉장히 잘 적응한 그런 수능력이 보이기도 하고 인간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이간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오묘한 그 선에 걸쳐져 있는 캐릭터거든요. 어떻게 좀 보였으면 하셨는지 이준 배우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네, 고려대 출신이고 또 엘리트고 그 해외 주재원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갔을 때만 해도 엄청 야망이 컸을 텐데, 거기서 이제 또 대기업이 망하면서 거기서 살아남게 되는, 그러면서 그 대본에 원래 포수형이 있었지만 그 포수형을 저 스스로는 누구보다 콜롬비아 사람이고 싶어하는 상징 같은 거였어요. 많은 콜롬비아 사람들이 수염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콜롬비아 사람이고 싶어하는, 또 거기서 정말 성공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하는 야망이 큰 인물이었고, 네, 가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었어요. 보고타 찍으면서도 그 바닷가에 있는 막 그런 돌에 붙어 있는 것들처럼, 그 객강구나 뭐 이런 것들처럼, 네. 이 먼 땅에 여기서 붙어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그 소규모의 한인 모임 자체가 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 생존의 드라마죠, 정말. 네, 객석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권혜여 배우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나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목이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국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뤄서 한국에 돌아와서 대통령이랑 사진도 찍고 표창을 받을 정도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왜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 하고 보고타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 안 오고 계속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하려고 하면서 저도 보고타를 안 가봤고요. 이걸 선택을 하기 이전에 저한테 이 아이템, 그러니까 이 원안을 제안했던 제작자에게 나와 함께 보고타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보고 결정하겠다 나는. 근데 이제 제작자는 당연히 그 보고타의 느낌, 풍광 이런 걸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사실은 거기 사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싶었어요. 열흘간 있으면서 일부러 한인 민박집에 머물렀고 그 시장 사람들을 만났고, 네. 그 다음에 한국인들과 동업한 그 로컬도 만났고, 그러면서 나온 아이템들이 이 오리타 하는 거 또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라쿠카라차라는 별명도 그 다른 이민자들처럼 과테말라인가로 이민 간 한국인의 인터뷰에서 받고, 많은 분들이 다 제가 여기저기서 들었고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먼 데로 떠난다는 거, 낯선 데로 간다는 건 그 세계를 향한 모험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태어난 곳을 떠난 사람들은 더 넓은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좁은 세계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외국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교회나 뭐 이렇게
누군가를 믿어서가 아니라 일종의 그것이 어떤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면 더 작은 세계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 더 작은 걸 가지고 싸우고 사기도 말이 통해야 치잖아요. 그러니 한국인을 제일 조심해야 됐고 분열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쿠키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한국으로 이게 중간에 이제 수영이 얘기한 것처럼 돌아가면 뭐냐?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걸 모을지 모르겠지만 쿠키는 청년기를 다 여기서 보냈고 자기 영화에서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쪽 이게 공무원들 그 다음에 거기 시카리오를 고용하면서 아마 마치 알레한드로처럼 카르텔하고도 손이 닿았을 수 있고 거기선 저는 쿠키의 작은 왕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와 용의 꼬리 같은 거. 네. 저라면 쿠키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제 캐릭터라서 잠깐만 좀 네, 붙이고 싶은 네. 말이 있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라 저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영화상에는 편집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드렸던 장면들이 있는데 쿠키는 거기서 가족을 잃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터전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제 와이프는 또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요즘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랑 거기서 로마에 정착한 한국 교민분들을 저는 많이 사귀게 됐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또 제 와이프는 또 하수 콜롬비안이기도 하거든요. 와이프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오랫동안 해외 이주해서 거기에 터를 잡으신 교민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게 전 너무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대화를 많이 나눠봤더니 영화 찍을 땐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맥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이 있는데 진짜 여기 오랫동안 터를 잡으신 분들이 돌아간다는 거는 또 엄청 쉬운 결정은 아니구나라는 게 저는 너무 느껴져서 제 캐릭터지만 저는 쿠키의 선택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준기 씨가 그 얘기를 해서 가족을 잃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고민 끝에 그 후반부 쿠키의 가족을 빼면서 이게 사실은 한 청년의 어떤 에픽을 다루면서 다른 한 축으로는 이 아버지의 실패로 인해서 이민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간에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남아있고 그런데 로컬에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녀한테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것도 거기서 들은 얘기였는데 많은 남미 국가들은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원치 않는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원치 않는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아빠가 되고 그녀의 남편이 되고 엄마가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새로운 자기 가족을 만드는 그 두 가지의 플롯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없는 솜씨에 욕심을 많이 부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객이 좀 더 집중해서 한쪽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뭔가 소화불량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실력이 있었으면 지금 중기 씨가 얘기한 그 블록까지 다 포함해서 일 텐데 그것 때문에 저기 계신 그 김종수 배우께서 지금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요? 김종수 배우님 전혀 영문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편집된 거에 대해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1000만 정도 가면 그때 SR을 풀어줘. 사실 정말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감정들이 표현된 장면들이 조금 더 있는 거군요, 감독님. 네. 예, 거기서의 그 종수 선배의 연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그만하니까. 여러분 1000만 되면 그때 썰을 푸신다고 하니까 개봉하면 정말 많이 봐주셔야겠어요. 이따 저녁에 러브샷 한번 하시죠.
네, 저희 너무 아쉽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네.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네, 시간이 너무 네. 짧죠. 혹시 이번에 혹시 마지막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많이 제 그냥 생각인데 네. 보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그분들께 기회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계신가요? 손 드신 분이? 네, 그럼 송충변 형 네. 짚어주실까요? 네. 네, 마이크 지금 손 이렇게 먼저 네. 들고 계신 분께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영어로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I guess my question is, when you were filming overseas, maybe some of the actors are not, they don't film overseas as much. What do you feel was the biggest challenge when you're filming on location? Sorry, which challenge?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Biggest challenge? when you're filming on location in a foreign country? In abroad. 네. 해외에서 이제 촬영하시면서 좀 고충을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해외에서 이제 진짜 다 끈끈하게 생활하시면서 합숙하시면서 촬영하셨을 것 같아서 배우님들이 다 한마디씩 좀 간단히 소회를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비하인드 배우들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선배님들 간단히 듣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꽤 좋았고 또 그만큼 책임감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떠나서 한 가지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완성시키자는 의미로 온 거니까 예민하면서도 또 그 긴장감들이 좋았고 또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네, 그래서 또 가고 싶어요. 네. 잘 돼서. 근데 뭐 사실은 고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촬영하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각자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만큼 즐거웠던 기억으로만 남아있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콜롬비아, 보고타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는 365일 봄 같은 날씨라고 하는데 실제로 늘 평균 기온 13도, 15도 네, 그런 날씨에 오후가 되면 비가 한 차례 내리고 해발 2,800m에 백두산보다 높은 곳이고 그 서늘했던 아침 공기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고 이 영화가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다 같이 한번 또 콜롬비아에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특이했던 경험은 그 콜롬비아가 그 에스코바르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죽은 지 한 20년 돼서 막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위험한 데여서 진짜 딱 한 블럭 종로 1가에서 저희는 벗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딱 호텔이 있는 거기서만 6구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딱 살아서 저희끼리 진짜 한인타운처럼 우리끼리 한 호텔에서 두 호텔에서 같이 지냈었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벗어나면 근데 저는 좀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휴찬 날 등산도 하고 싶고 그래서 등산을 좀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기관총 든 경비원 둘과 함께 등산을 하는데 너무 제가 생각한 등산이 아니었어요. 자연도 느끼고 잠깐 앉아 있고도 싶고 하는데 계속 권총 든 분이 둘이서 이렇게 기관총 들고 이렇게 있는데 왜냐면 그 도적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뭘 이렇게 내놔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되게 위험한 곳이었고 그래도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촬영을 했고 또 너무 심심해서 휴찬날 또 살사 댄스도 배우고 그 안에서 뭔가 답답해서 저 뭔가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뭐 지나고 나니까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느낌을 주는 새로운 느낌을 주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준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고충을 물론 해외 촬영이 항상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근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은 항상 저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편이었는데 정말 세계엔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세상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질문해주신 고충보다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고 질문해주신 거에 또 답을 하자면 이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meet many kind of people in the world, and thanks to this opportunity, I could spread my view of thinking. So it was a great honor to spend time in Colombia during a few months.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so I enjoyed a lot. 생각의 관점이 넓어지는 계기였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오늘 영화의 전당 이 상영이 좀 바트게 있어서 이 위쪽에 계신 분들 질문까지 다 받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마지막 끝인사는 김성재 감독님께서 대표로 해주실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남미라는 공간에서 한국인들의 이민사를 다루면서 마약 영화로 소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범죄 영화지만 되게 작은 범죄지만 그게 개인으로 더 들어가면 되게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다루지 않는 영화로 남미 자체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기분으로 좀 만들었고, 이 영화를 이제 앞으로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 되게 두근두근 거려요.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어쨌든 영화는 좀 재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름 재밌으려고 만들었는데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감 한번 해주시죠. Muchas gracias.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